경상남도에 이어 18개 시군도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년 전 보궐선거 출마 이후 지금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바꾼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도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수중 작업 등을 로봇이 대신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창녕 화왕산과 우포늪은 억새와 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최근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18개 시군 기초단체장들도 속속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육단체들은 이번 사태로 교육자치가 훼손되고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상급식 중단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방침에 동조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양산과 진주, 사천 등 11곳입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편성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천시도 반영하기가 어렵다. 경상남도와 시군의 급식비 지원 중단이 현실화되면 전체 28만 5천 명의 학생 가운데 77%인 21만 9천 명이 급식비를 다시 내야 하는 상황. 학부모 단체인 경남급식연대는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경남 지역 초중등 교장단도 전체 예산 가운데 불과 20%를 지원하는 경남도가 전체를 다 감사하겠다고 하는 건 명백한 월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 감사를 핑계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해주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수적 성향의 한국교총 역시 무상급식 감사 거부에 따른 예산 중단은 교육자치 훼손 행위라고 밝힌 가운데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내일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년 전 보궐선거 출마 이후 지금까지 이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바꿔왔습니다. 2차례 도지사 선거 때 무상급식을 지키겠다던 도민과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무상급식을 약속한 홍준표 후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도지사와 교육감이 합의한 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사에도 무상급식과 노인 틀니 사업 같은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유보하겠다던 홍 지사는 지난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경선 때 무상급식이 핵심 쟁점이 되자 전년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급기야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국고가 거덜나고 있는데 무상파티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한민국 무상복지 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다시 말을 바꾼 홍 지사.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철학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책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전국적 어떤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라나는 애들의 밥그릇 가지고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지난 2년 동안 홍 지사의 오락가락한 입장 변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야당 도의원이 발언하는 도중 홍준표 지사가 자리를 뜬 것을 두고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노동당 여영국 의원이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도중 홍준표 지사가 불만을 표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발언이 끝난 후 되돌아왔습니다. 여영국 의원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한다고 도지사가 자리를 뜬 것이라면 도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 조선소는 수만 명이 한 곳에 일할 정도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데요. 이 조선소 곳곳에서 사람 대신 로봇이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인도를 앞둔 대형 LNG 운반선 표면에 수중 생물인 따개비가 잔뜩 붙었습니다. 건조 중인 배를 바다에 띄워놓고 작업을 한 8개월 동안 생겨난 겁니다. 표면을 따라 노란색 기계가 천천히 움직이고 기계가 지난 자리는 말끔해집니다.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선체의 저항에 영향을 미쳐서 연료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도 전에 청소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 사람이 청소했지만 이제는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투입이 되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조선소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대형 조선소에는 선박 블록 조립 용접부터 사고 위험이 큰 LNG선 탱크 용접, 전선이나 배관 설치까지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고기량자도 이렇게 구하기 힘들고 또한 점점 더 위험한 작업은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로봇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대형 조선소의 로봇 투입이 확대되면서 생산성은 높이고 안전사고 위험은 낮추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어제와 오늘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며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은빛 물결이 장관인 국내 최대의 억새군락지인 화왕산 정상과 또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우포늪에 김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낮에도 제법 쌀쌀한 가을바람에 억새꽃이 은빛으로 일렁입니다. 하늘하늘 움직이는 억새 물결. 가을이 준 선물에 등산객의 마음도 출렁입니다. 은은하게 보이는 은빛 물결처럼 그래서 좀 또 갈 때처럼 여자의 마음이 그렇다 하니까 같이 마음이 덩달아 이렇게 좋으네요. 머리가 희끗해지도록 함께 해온 친구와 억새가 주는 추억은 더욱 뜻깊습니다. 가을 그러면 이제 억새불도 생각이 나고 이게 저희들하고 또 나이도 이렇게 연상되고 그래서 특히 화왕산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과 억새꽃이 연출하는 은빛 장관을 보기 위해 평일에도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우포늪에도 은빛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억새꽃 활짝 핀 제방길을 걸으며 가을이 깊어졌음을 또 한 번 느낍니다. 가을볕에 곤히 잠든 아이, 유유히 날아가는 철새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을 정취 느끼러 우포늪에 구경 왔는데요. 철새도 많이 보고 갈대도 많이 보고 오늘 아주 잘 즐기다 갑니다. 은빛 억새의 물결은 이번 주말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준입니다. 지난 봄부터 경남 곳곳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열렸었는데요. 콘텐츠 부족과 같은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지역 축제를 탈바꿈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42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함양 산삼축제. 지역 특산물인 산삼을 홍보하는 효과와 함께 관광객 수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내년부터 이 축제를 대폭 바꾸기로 했습니다. 2020년 세계 산삼 엑스포 유치를 목표로 함양군만의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산삼 농가 중심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주민 참여형 축제로 바꿀 계획, 콘텐츠도 새롭게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읍면별로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관광객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또 읍면에 보면 우리 신만의 역사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연출해가지고 7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산청 한방 약초축제는 개최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남 대표 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진주 남간 유등축제 등 인근 시군과 축제 시기가 겹쳐 야간 행사 등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양한 지역 먹을거리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한방 약초와 연계해가지고 먹거리를 다양하게 개발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관람객들의 입에 맞는 먹거리를 개발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축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축제도 지속적인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등산로 개방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와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등은 오는 7일 도립공원위원회에 상정된 얼음골 케이블카 등산로 개방 안건은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등산로를 다시 개방한다면 공원 정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고입 선발고사 폐지를 위한 전형 방법 변경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선발고사와 내신 성적을 50%씩 반영하는 현행 방식을 대신하게 될 새 고입 전형 방법으로 내신 성적 100% 방식과 체험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20, 30%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공청회와 설문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안으로 고입 전형안을 최종 확정하고 2016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되기 전까지 마산항만과 진해항만에 대한 방사선 검사 업무를 맡습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관세청은 마산항만과 진해항만으로 수입되는 재활용 고철에 대해 공동으로 검사를 하고 방사선 선량률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정밀 검사를 거쳐 오염고철의 수입을 제한합니다. 품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배 연수를 속인 불량 산양삼을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에 판매한 영농법인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임업과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살 박모 씨 등 강원과 함양 지역 영농조합 법인 대표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산양삼 영농조합 대표인 박 씨는 지난 5월 케이블 TV 홈쇼핑 업체와 계약한 산양삼 물량이 부족하자 같은 지역 영농조합 대표인 서모 씨로부터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 12,000뿌리,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사들여 홈쇼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교직원이 세월호 참사 추모 대자보를 철거한 것을 두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세월호 추모 창원대 모임인 창원 가만히 있으라는 지난달 중순 세월호 추모 대자보가 철거되자 이를 학교 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교직원 A씨가 학생들을 향해 뜨거운 녹찬물을 뿌리고 물리력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직원의 행동은 당시 현장의 학생들이 촬영한 동영상에 담겨 있으며 학생들은 해당 교직원을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경상남도가 고춧가루와 젓갈류 등 김장 재료 부정 제조 판매를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경상남도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군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김장 재료 제조업체와 전통시장,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식용 원료 사용과 무등록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 착색제 사용,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등이며 시료를 채취해 유해물질 검사도 함께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